이번 영상에서는 게임화면 씬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서 다운받아둔 이미지들을 모두 불러와서 라운드 클래스에 등록합니다.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불러오고 등록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여러 이미지가 합성되어 있으므로 등록 시 분할을 위한 정보를 추가 설정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정미사일과 폭발효과 두 가지를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받았으므로 그에 맞게 등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프레임 위드, 프레임 헤이트 속성으로 이미지 한 개의 크기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넘버링을 수행합니다. 좌측 상단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할당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든 로딩 화면이 초기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발 과정을 테스트하기가 불편합니다. 기본 설정을 수정하여 로딩 화면이 잠시 나오지 않도록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해보면 더 이상 로딩 화면이 첫 화면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화면의 배경은 로딩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로딩 화면의 코드를 복사했습니다. 메인 카메라의 위치와 폭, 높이를 구하여 전체를 차지하도록 타일 배치합니다. 이어서 몬스터와 플레이어를 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를 추가하여 구현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분할하여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지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화면의 중심 좌표를 계산하겠습니다. 로딩 화면에서 제목을 배치할 때와 동일하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뎁스를 설정하여 미사일 등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몬스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상단 중앙에 배치하도록 높이를 수정해줍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지정해도 되지만 다양한 화면 크기에 대응하도록 비율로 설정하겠습니다. 높이를 5등분하여 상단 5분의 1 지점에 배치합니다. 플레이어도 몬스터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배치하겠습니다. 계산된 중심 좌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도 가로 위치를 중앙에 배치합니다. 세로 위치는 하단 5분의 1 지점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몬스터와 비행기가 잘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해서 개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몬스터나 플레이어는 배경처럼 단순하게 이미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력, 공격력, 속도 등 여러가지 정보가 같이 필요하죠. 만약 지금처럼 이미지를 직접 추가한다면 연관된 다른 정보들까지 모두 씬에서 구분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프로그래밍 코드가 복잡해지므로 분할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몬스터와 플레이어를 각각 클래스로 만들어 정보를 보관하고 씬에 추가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몬스터와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 JS 파일을 생성합니다. 플레이어는 player.js, 몬스터는 monster.js 파일에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클래스들을 라운드 클래스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형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씬이 아니라 이미지를 상속받아 구현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아케이드 물리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프리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업데이트는 씬의 업데이트 직전에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생성자에서는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하고 프리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몬스터 클래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자신인 디스에게 설정합니다. 디스에 설정한 정보들은 클래스 내부의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씬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장해줍니다. 이미지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므로 setTexture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tTexture 함수는 대상의 출력 이미지를 설정하는 함수이며 이를 이용해 다른 이미지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setPosition 함수를 통해 몬스터의 위치를, setDepth 함수를 통해 표시 높이를 설정합니다. 아직 몬스터가 실시간으로 할 행동은 없으므로 프리업데이트 함수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몬스터 클래스를 라운드에서 불러와 기존의 이미지 대신 사용하겠습니다. 임포트로 클래스 정보를 불러온 뒤 create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기존에 작성된 이미지 추가 코드를 제거하니 몬스터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객체를 생성한다고 바로 씬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코드가 필요합니다. 추가할 때는 장면과 물리 엔진에 각각 추가해야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몬스터가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설정을 추가하면 몬스터 클래스를 이용한 배치가 완성됩니다.
몬스터와 같은 방법으로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같은 이미지 기반이므로 상속, 위치 설정, 씬 추가까지 몬스터와 동일한 코드로 진행합니다. 동일한 작업이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코드는 영상 설명의 GitHub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도 몬스터처럼 지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몬스터와 다른 점은 키보드 입력 또는 마우스 입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이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 이동을 처리하기 위해 방향키 설정을 하겠습니다. 키 입력을 보관하는 객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검사하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씬에서 제공하는 입력 도구인 인풋을 사용하여 방향키를 등록합니다. 키보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키 버튼은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갱신을 처리하는 프리업데이트 함수에서 키보드 눌림을 감지합니다. 키 버튼이 눌려있는 경우 키 객체의 내부 속성인 이즈다운이 true로 설정됩니다. 입력이 발생한 방향키의 이동 방향에 맞게 X와 Y 좌표를 변경합니다. 이동 속도는 플레이어에 설정한 스피드 값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네 방향키 모두 각각 따로 조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8방향에 대한 검사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대각선 이동도 가능해야 하니까 말이죠. 작성이 다 되었으니 이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에 설정된 스피드가 변경되면 이동거리가 달라져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이동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또는 터치로 이동 가능하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 마우스와 키보드가 동시에 입력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우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씬 입력 도구에서 액티브 포인터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이즈다운 속성으로 눌림을 감지합니다. 마우스의 클릭 위치와 현재 플레이어 위치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구해 이동 지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동할 지점을 계산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어의 중심 좌표와 커서의 끝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편의상 x1, y1, x2, y2라고 부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커서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방향에 대한 각도를 알아냈다면 실제 이동은 스피드만큼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x 이동거리인 dx, y 이동거리인 dy가 각각 얼마인지 구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 처음 만나 배웠던 피타고라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거리와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각도를 이용하여 설정된 속도만큼만 이동할 수 있도록 dx와 dy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산한 값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의 값이며 페이서 좌표계와는 y축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dy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페이서에서는 계산 과정을 몰라도 두 지점만 알려주면 거리와 각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합니다. 거리를 구할 때는 좌표의 순서가 상관없지만 각도를 구할 때는 상관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마우스 좌표를 먼저 추가하여 각도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X좌표도 Y좌표처럼 빼도록 작성했습니다. 삼각 함수를 이용해 X축과 Y축에 대한 이동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 속도를 곱해 속도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도록 합니다. 계산된 이동값을 현재 플레이어의 좌표에 반영하여 이동 처리를 완료합니다. 테스트해보면 마우스에 플레이어가 근접하면 떨림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커서에 가까워지면 둘 사이의 거리가 속도보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마우스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두 지점을 번갈아 이동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보다 작은 거리 차이는 반응하지 않도록 조건을 추가합니다. 코드를 추가한 뒤 테스트하면 떨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배경과 몬스터, 플레이어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사일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